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인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내분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요, 네 번째 찍는 중이에요. 네 번째 찍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이 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영상이 잘 안 찍혀져가지고 아무튼 네 번째 찍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자, 볼게요. 자, 내분점에, 일단은, 네 번 찍어서 내분점이 아니겠고요. 영상 네 번 찍어서 내분점인가 보다. 네. 자, 내분점은요, 내자는 무슨 내자냐면, 내자거든?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막대 과자가 하나 있어요. 막대 과자. 끝점이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이제 막대 과자가 있어요. 빼빼로 같은 거. 막대 과자를 나눠 먹을 건데, 한 명이 좀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2대1의 비율로 나눠 먹고 싶은 거지. 2대1의 비율로. 그럼 나눠 먹을 거면은, 둘이 이제 이렇게 냠냠냠냠 해서 먹으면, 너무 이제, 안 돼.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그거 너무 이제 그거 너무, 자, 아무튼. 그래서 막대 과자를 이렇게 똑 분질러가지고 먹고 싶다는 거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2대1의 비율로. 그럼 2대1로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3등분 딱 해가지고, 너가 이제 2배 먹고, 너는 한 배만 먹고, 그래서 이제 2대1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눠 먹으면 똑 분질러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똑 분지르는 그 점을 이제 P라고 한다면, 요 점의 위치가 궁금하지? 궁금하죠? 안 궁금하니? 난 궁금해. 그래서 요 P의 위치가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P의 위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점 P가 선분 AB 밑줄, AB 위에 있고 밑줄. 자, 점 P는 선분 AB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삐져나가시면 안 되고, 요 AB 안쪽에 있어야 된다. 요 안쪽에, 요 선분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내자를 써서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영상을 4번 찍어서 내분점이 아니고요. 네. 자, 위에 있고, AP 대 PB가 M 대 N, M과 N 양수고요. 이거일 때,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은 뭐야? 이 상황은 AP 대 PB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의 비율로 나눠준다는 거지. 요 2하고 1은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비율. 2대 1 비율이에요. 비율. 자, 이걸로 이거일 때 점 P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씁시다. 내분한다고 하면 그렇게 딱 내분되는 이 점 P를 뭐라고 하냐면 점 P는 선분 A, B의 씁시다. 내분점이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은 그럼 선분 내분점은 어디에 위치하냐? 내분점은 선분 A, B의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A, B 위에 존재해야지 이 A, B 이 선상에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됩니다. 삐져나가면 이제 외분점이 되게 되거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의 일단은 정의부터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저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자, 수직선 위에 점 밑줄. 동그라미 2번도 수직선 위에 점 밑줄.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은 좌표 평면 위에 점 밑줄. 동그라미 4번도 좌표 평면 위에 점 밑줄.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은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동그라미 3, 4번은 좌표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그래서 1, 2번 묶고 3, 4번 묶어서 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직선 위에 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위치를 이제 A라고 하고요.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하고, 이 점의 위치를 B라고 하고, 그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얘를 밑줄 치면, M 대 N으로 내분 밑줄. 얘를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건데,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M이 얼만지 N이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M이 한 2, N이 한 1, 그쯤 생각하고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이제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해야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m의 비율이라면, 요만큼이 그리고 n의 비율이라면, 다시, 이만큼이 m의 비율이고, 이만큼이 n의 비율이라면, 거기로 딱 나누어지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p라 하는 거고, 그 점을 이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저 상황에서는. 옆에 그림 하나 있는데, 그림에 좀 그려놔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저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P의 좌표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앞에 비율이 M이죠. 요 M을요, 요 뒤에 있는 점에 곱하시면 되고요. 대각선으로. 그다음 뒤에 있는 비율을 앞에 있는 점에다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그렇다면 점 P를 한번 써볼게요. 즉, 점 P의 좌표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분수로 구하시면 되는데 먼저 분모에는요, 두 개의 비율을 더해주세요. 두 개의 비율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 분자에는, 자, 앞에 비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거 순서 어그러지면 안 돼요. 앞에 비율부터 대각선 곱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mx2가 되고요. 밑에 더하기였으니까 위에도 동시에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뒤에 비율, n 곱하기 x1, nx1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점 P의 위치를 구하는 그런 공식이 되게 되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둘 다 덧셈이고요. 분자 분모 둘 다 덧셈이고요. 중요한 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냐면 앞에 비율에서부터 대각선을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덧셈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 외분점을 배울 건데 외분점에서는 여기 순서가 빠그러지면 안 돼. 외분점은 여기가 백이거든? 백이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분점하고 외분점 다음 시간에 배울 내분점과 외분점을 세트로 외우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반드시 앞에 비율에서부터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뒤에 비율에서 이렇게 곱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절대 빠그러뜨리시면 안 됩니다. 네, 순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고요. 공식이니까 암기.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이제 수직선 상에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x1,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x2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몇 대 몇 내분점이 알고 싶냐면 밑줄 1대1로 내분하는 점 밑줄. 네, 하필이면 1대1로 한번 내분이 한번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그림에 찍어보자. 여러분들 그림 있죠? 그림에 한번 찍어보세요. 1대1로 내분하는 점? 그 말은 1대1. 1대1은 똑같이 나눠갖자는 거잖아. 1대1 똑같이 나눠갖게 하는 그 점인 거니까 그 점 P 여기 있을 거고 즉 똑같은 비율로 나눠갖기 때문에 즉 AP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서로 동일할 수밖에 없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 P는 무슨 점이라고 부르냐면 씁시다.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프린트 가로에다 쓰시면 되죠.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이다라고 해서 중점이라고 부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그 A와 B 사이 정확히 딱 가운데 있을 테니까 중점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사실상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럼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지 박스에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중점도 결국엔 1대1 내분점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어떻게 했었죠? 네, 요거 앞에 비율을 뒤에 점에 곱하고 뒤에 비율을 앞에 점에 곱해서 더하는 거였지. 써볼게. 그럼 중점의 좌표는 비율 더하기 비율 1 더하기 1분의 앞에 비율 곱하기 뒤에 점 x2 더하기 1 곱하기 x1이니까 x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거기 프린트에 박스가 하나 빠졌는데 옆에다 한 번 더 써봅시다. 옆에다 한번 써보면 저 밑에다 쓸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계산해주면 2분의 결국 뭐냐면 이 x1과 x2 두 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죠.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x2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순서대로. 그래서 중점의 공식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뭐라고?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점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중점을요 1대1 내분점이다 라고 그냥 기억해도 괜찮지만 중점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하고 계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분점 공식은 내분점대로 기억하시고 중점이 1대1 내분점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동시에 중점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두 개를 더해서 2 반으로 나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도록 하죠. 뒤로 넘어가서요. 54페이지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요. A는 지금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있고요. B라는 점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순간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 괄호 1번 보시면, 괄호 1번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내분하는 점은 구해볼게요. 비율끼리 더하죠. 그럼 2 플러스 3분의 대각선으로 곱하는데 곱할 때는 순서 조심하라고 앞에 비율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뒤에 점 곱하면 2, 3은 6.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뒤에 비율이 다시 앞으로 곱해지는 거죠. 그럼 3, 7에 마이너스 21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1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게 돼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괄호 2번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괄호 2번은 뭘 묻고 있냐면 A, B의 중점을 묻고 있어. 그럼 머릿속에서 중점이라는 것은 몇 대 몇 내분점? 그치? 1대1 내분점이라는 게 일단은 내분점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내분점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중점 자체의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 반으로 나눈다고. 2분의 그 다음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그 좌표들을 이 좌표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더하시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 되게 돼서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 좌표 평면 위의 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좌표 평면 위의 점인 거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두 개의 축이 등장하고요.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좌표 평면 위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칠 때 이 A와 B를 지금 M 대 N으로 밑줄, M 대 N으로 내분 밑줄. A라는 점이 좌표 평면 위의 점인 거니까 순서상이 등장하죠. X1, Y1.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는데 X2, Y2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M 대 N, 대충 M 대 N 이쯤이라고 한다면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 P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저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P라는 것은 좌표 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존재하고요. Y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X좌표 구하시고 Y좌표 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럼 먼저 P의 X좌표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거기다 그려보세요. A점은요. X좌표가 X1이고요. Y좌표가 Y1인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려보세요. B라는 점은 X좌표가 X2고요. Y좌표가 Y2인 이런 이제 그림을 이제 좌표를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거기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점 P라는 점에 X좌표, Y좌표가 알고 싶으니까 먼저 X좌표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X좌표 찍으면 여기 있을 텐데, 그쵸? 여기 있게 될 거고. 즉,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알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상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좌표를 똑같이 M 대 N의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닮은 비의 성질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닮음의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P의 X좌표는 X좌표들끼리의 내분점이 되게 돼요.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일로 와서 P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X좌표들끼리의 내분점이라고. 내분점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비율끼리 더해. 비율끼리 더한 다음에 이 비율에서 앞에 비율부터 시작해서 앞에 비율이 뒷점에 곱해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X좌표인 거니까 X좌표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MX2가 될 거고 내분점이니까 더하기. 이번엔 뒤의 비율을 앞에 점에다 갖다 곱하는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좌표니까 X좌표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NX1이 되게 되겠죠. 얘가 바로 P라는 저 점의 X좌표가 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P라는 점의 Y좌표 한번 찍어볼까요? P라는 점의 Y좌표도 이쯤에 존재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닮음의 성질에 의해서 이 Y좌표들끼리의 비율도 M 대 N이 되게 됩니다. 즉, 저 P의 Y좌표는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어요. 내분점 공식 뭔데요? M 플러스 N분의 이번에 이제 대각선이지. 얘에서 곱할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게 Y좌표니까 Y좌표랑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my2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n이라는 비율을 앞에 점에다 곱해줄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건 y좌표니까 y좌표랑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ny1이 되게 될 거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p의 x좌표, 얘가 바로 p의 y좌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동일합니다. 앞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연장한 겁니다. 좌표만 하나 늘린 거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4번은요,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이야기인데,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B를 밑줄,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제 내분하는 밑줄. 요 A와 B를, A가 x1, y1이고요. 그 다음 B가 x2, y2인데, 얘를 몇 대 몇?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알고 싶다는 거지. 그럼 앞이랑 똑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1대1이라는 거는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비율이 동일한 거니까 이 점의 좌표 P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AP의 길이가 같고 A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이런 P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씁시다. 중점이라고 하고요. 괄호에도 쓰시면 되겠죠? 중점이라고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점 중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점이 바로 1대1 내분점이다라는 걸 알았으니 중점의 좌표 써보자. 중점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P는 x좌표, y좌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그럼 써보면 1대1 내분점이니까 앞에 공식처럼 내분점의 공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점 사실은 이제 곱해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해볼까? 2분의 얘는 x좌표 자리니까 x좌표들끼리만 더해주는 거죠. 그럼 x1 플러스 x2 앞에서 했죠 중점. 그렇죠 중점 앞에서 했잖아. 그치? 그 다음 2분의 y좌표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y좌표끼리만 가져와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1 더하기 y2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수직선상에서 했던 내용을 좌표를 하나 더 늘려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두 번째래. 네 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네. 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이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좌표 평면인 거니까 X좌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럼 X좌표부터 한번 구해보자. X좌표는 비율끼리 일단은 뭐 하자? 더하자. 3 더하기 2분의. 그 다음 대각선 곱하는 거죠. 대각선 곱하는 건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X좌표니까 X좌표랑 곱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37에 21이고요. 그다음 더하기. 뒤에 있는 비율은 앞에 점이랑 곱해주는 건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좌표가 알고 싶은 거니까 곱해주면 2, 3은 6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번에 Y좌표 해볼게요. 3 플러스 2 분의. 이번에 Y좌표가 알고 싶은 거니까 3하고 6을 곱해야겠죠. 그럼 3, 6, 18 더하기. 그 다음에 2하고는 마이너스 4를 곱해줘야겠죠. 2, 4, 마이너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8 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5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3,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2. 얘가 바로 저 A와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게 되겠죠. 바로 2번 한번 해볼까요? 바로 2번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B의 중점을 구하라고 하네요. 중점은 좌표 평면이니까 여전히 X좌표, Y좌표 두 개의 좌표가 나오게 될 거고, 두 개가 나오게 될 거고, X좌표 중점 구하는 거, 중점 어떻게 한다고? 2분의 X좌표끼리 더하자. 그럼 3-7. 그 다음 Y좌표 2분의 Y좌표끼리 더하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6. 얘를 계산하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2니까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2,1이 중점의 좌표가 되게 된다. 뭐 그런 말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내분점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돌리고 내분점의 위치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요 예를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요 예를 잠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었어. 뭐 대충. 그다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래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지금 나는 지금 이게 뭐냐면 3대2 내분점이야. 3대2 내분점이라는 거는 A, B 내분점인 거니까 A에서 출발해서 내분점을 찍고 B로 도착하는 겁니다. A, B 내분점이라는 거는 A 출발, B 도착이야.
중간에 그 내분점을 찍고 간다는 거지. 그럼 3대2의 비율로 간다는 거는 쟤를 총 몇 칸 나눠야 되는 거냐면 5칸. 둘, 셋, 넷, 5칸.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5칸으로 나눴을 때 3대2라는 거는 내가 3칸만큼의 비율로 갔다가 다시 2칸만큼 비율을 거쳐가지고 B로 도착하자는 거지. 그 점, 이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내분점이 되게 되는 거야. 3대2 내분점. A, B 3대2 내분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A의 3대2 내분점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 BA의 3대2 내분점. 그럼 누구 출발일까? 그렇지. B 출발하는 거지. B 출발해서 A 도착. 근데 B에서 얼만큼? 3칸만큼 간 다음에 2칸만큼 더 가서 도착하는 거야. 그럼 B에서 3칸만큼 갔다가 2칸만큼 가는 거니까 이번엔 내분점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 누구누구 내분점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몇 대 몇 내분점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분점은 반드시 어떤 내분점이건 그 두 점 사이의 안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이쪽, 이 안에 존재하는 게 전부 다 내분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깥에, 연장선을 딱 해서 요 연장선에 내분점이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간색에는 내분점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간 점 자리는 누구냐? 다음 시간에 배울 외분점의 자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내분점은 반드시 선분 AB 요 안에, 요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몇 대 몇 내분점인지에 따라 점 P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A에서 B 내분점인지 B에서 A 내분점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분점의 위치라는 게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53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점 AB의 밑줄, 점 AB의 M 대 N 내분점 P 밑줄 지금 누구의 내분점이에요? A, B의 내분점이에요. 그럼 누구 출발, 누구 도착? A 출발, B 도착. 그치? 그 비율은 M 대 N으로. 그랬을 때 내분점 P가 어디에 위치하냐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선이 하나 있고요. 이 직선 위에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M 대 N 내분점을 한번 그려볼 텐데 M이 더 큰 상황일 때 도대체 내분점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그럼 A 출발 B 도착인 거잖아. 그럼 A 출발 B 도착인 거니까 A에서 M의 비율만큼 갔다가 N의 비율만큼 또 가서 B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M이 더 크대. 그렇다면 저 내분점은 A에 더 가깝게 있을까요? 아니면 N에 더 가깝게 있을까요? A에 더 가깝게 있을까요? 아니면 B에 더 가깝게 있을까요? B에 더 가깝게 있어야겠죠. 왜냐면 A에서 멀리 갔다가 조금 비율로 가는 거니까 이 점이 바로 내분점 P가 되게 됩니다. 즉 M의 비율로 갔다가 N의 비율로 더 가는 건데 M이 더 크니까 P는 B 쪽에 더 치우쳐 있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M하고 N이 있는데 N이 더 크대요. N이 더 클 때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다면 내분점의 위치는 A가 더 가까울까요? B에 더 가까울까요? A에 더 가깝겠죠. 왜냐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건데 M의 비율만큼 조금 갔다가 N의 비율만큼 많이 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M 대 N의 비율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여기서 M하고 N은 길이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율이에요. 비율. 그렇죠? 비율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괄호 3번 한번 볼 텐데요. 괄호 3번은요. M하고 N 중에 M이 더 커요. M이 더 큰데 이번에는 A가 이쪽에 존재하는 거야. 점이 A가 이쪽에 있고 B가 이쪽에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내분점 P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A에 더 가깝게 존재할까요? B에 더 가깝게 존재할까요? B에 더 가깝게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A 출발 B 도착인 거니까. A 출발해서 M만큼 갔다가 N만큼 가는 건데 N이 좀 더 많이 가는 거니까 M만큼 N만큼 이렇게 되게 돼서 P는 B에 더 가깝게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 이번엔 M이 좀 더 작다고 하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엔 내분점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M은 조금, N은 많이 가는 거니까 A에 더 가깝게 내분점 P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가는지, A, B의 위치가 어딘지, A, B 내분점인지, B, A 내분점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넘어가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 텐데, 문제 중단원 7번부터 풀면 되겠네요. 중단원 7번 정리하고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7번입니다. 두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점이, 네, 7번. A라는 점이 이렇게, A라는 점이 1,-2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B라는 점이 8,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잇는 선분 A, B를 5대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5대2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5대2로 내분하는 그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점은요, 지금 좌표 평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존재하고 Y좌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X좌표 어떻게 구했죠? X좌표는 두 개의 비율을 뭐 한다? 더한다. 7분의.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해주는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X좌표니까 X좌표끼리 곱해야겠죠? 그럼 5, 8에 4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도 대각선으로 곱해지게 되는 건데 2죠? 2. 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7분의, 이번에 Y좌표니까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곱해지게 되는데 Y좌표가 나와야겠죠? 그럼 5, 25. 더하기, 그 다음에 2는 A라는 점에 곱해지는 건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얘를 실제로 계산해 주면요, 2분의 40인 거니까 6, 2분의 21인 거니까 3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분점의 좌표는 6,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내분하는 점이 직선이 나오는데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위의 점이라는 거야. 그럼 위의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더라? 어떤 점이 어떤 직선 혹은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럼 이 점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저 그래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대입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입을 해주면 y자리에 y좌표를 대입하면 3은 x자리에 x좌표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게 되어서 a값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9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한번 구해봤고요. 네, 이번엔 중단원 9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중단원 9번을 보시면 중단원 9번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울 기하라는 이제 단원이 있는데, 이제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맛보기로 한번, 뭐 이렇게 시식, 그쵸? 이렇게 샘플처럼 맛보기로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t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밑줄 치시고요. 요런 조건 잘 빼먹으시면 나중에 틀리니까 조심. 자, 두 점이 있어요. 한 점은 이제 A라는 점이 나왔는데,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점 B는 1,7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하고 나와 있죠. 그럼 얘가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구해봐야겠지. 그럼 내분점을 구해주면 그 내분점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등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좌표평면 위의 점일 테니까. 그럼 X좌표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모는요, 비율끼리 더하면 되죠. 그럼 T 더하기 1-T 분의 t 플러스 1-t 분의 대각선 곱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는 이제 뒷점에다가 x좌표니까 곱해주면 t. 그 다음 뒤에 점은 뒤에 것은 앞에 점에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의 1-t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컴마. 이제 y좌표 비율끼리 더하고요. t 더하기 1-t 분의 이번엔 y좌표랑 곱해야겠죠? t 곱하기 7이니까 7t. 그 다음에 1-t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5에 1-t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내분점의 좌표인데 얘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t하고 t는 지워지겠죠? tt, 예! tt, 예! 내 맘 모르고 너무해. 1분의 계산해주면 3tt니까 4t 마이너스 3 콤마 1분의 12t
오키도키 12t 마이너스 5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내분점이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분점이 1사분면 위에 있도록 1사분면이 뭘까요? 1사분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1사분면이 어디야? 1사분면 여기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x좌표도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y좌표도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내분점 이 x좌표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 있는 y좌표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등식, 등식 들어가면 안 돼요. 크다만 돼. 등식이 들어가면 왜 안 되냐면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x축 위의 점 혹은 y축 위의 점 이런 점들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죠? 혹은 원점이 되거나. 근데 그런 점들은 축 위의 점들은 4분면, 1사분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축은요 1, 2, 3, 4 어느 분면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축 위의 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확실히 크다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써보면 즉 무슨 말이냐면 4t-3이라는 게 결국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12t-5라는 것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여서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 얘 둘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t 넘어가면 3 넘어가고 4로 나눠주면 t는 4분의 3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고 자 이쪽도 계산을 해주면 t는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12분의 5보다 크다도 만족해줘야 된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요거 잘 모르는 이제 학생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2분의 5를 한번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 12분의 5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 12분의 5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안 들어가니까 빵꾸 뽕 큰 쪽이니까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을 찍어서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4분의 3 잘 모르겠잖아. 그럼 이 4분의 3 통분 한번 해봐. 통분 해주면 12분의 이거 3 곱했으니까 3배 해주면 12분의 9겠지. 그럼 12분의 5보다 12분의 9가 더 크잖아. 그럼 12분의 9는 어디 있어야겠어?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 12분의 9가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럼 12분의 9보다 즉 얘가 4분의 3이야. 4분의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 큰 쪽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의 공통부분은 뭐가 되게 되겠어요? 둘의 공통부분은 이쪽이 되게 되는 거니까 아하! t는 뭐다? 따라서 여기다 쓸까요? 따라서 t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4분의 3보다 t는 커야 된다가 공통부분이 되게 됩니다. 얘가 답일까요? 아니죠. 조심해야 된다니까? 조심해야 돼. 첫 줄이 어떻게 써? 밑줄 쳤잖아. t는 대전제가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는 크잖아. 4분의 3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는 됐는데 누가 지금 빠져있는 거야? 아, 그렇지. 1보다 작다가 빠져있지. 1보다 작다를 포함시켜줘서 얘가 최종 답이 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그냥 기호가 있으니까 좀 그럴싸했던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단원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중에서 제일 약간 좀 어렵게 느낄 게 중단원 14번일 것 같은데요. 왜 어렵게 느낄 거냐, 어렵게 느낀다면, 왜 이게 어렵냐면 중학교 도형이 아직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도형을 언젠가 한 번은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전에는 꼭 한번 하셔야 돼요. 뭐 내신 때도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수능 볼 땐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 정리해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고. 아무튼 중단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단원 14번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려고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그리려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선생님, 교재의 그림과 다른데요? 뭐가 다르죠? 저는 X축과 Y축을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X축과 Y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X축과 Y축의 역할은 뭐냐면 A, B, C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A의 좌표를 읽어봅시다. A 좌표 몇 콤마 몇이죠? 1,5죠. 읽을 수 있죠.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C의 좌표는요? 6,1인가요? 네, 6,1. 여기 B의 좌표가 마이너스 이 뭐야? 왜 이래?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고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죠. 얘가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엉터리 방터리 썼어.
마이너스 2,3.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1,6이죠. 그럼 좌표도 못 읽고 있죠, 지금. 왠지 아세요? 영상을 4번이나 찍어서 그래요. 자, 아무튼, 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실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써있네, 여기. 마이너스 1,5, 이 젠장. 마이너스 2,4, 6,1. 1,1이 아니고요. 6,1이야, 6,1. 6,1. 네, 6,1. 지금 거의 멍청이가 다 됐어요. 멍청이가. 똑같은 걸 4번 찍다 보니까 멍청이가 됐어요. 예, 거기 써있죠? 6,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해라. 자, 각 A의 이등분선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 각 A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예요? 각 A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각 A를 반으로 나눈 것. 즉, 요만큼의 이제 크기와 요만큼의 크기가 서로 똑같이, 거기 이제 땡땡하게 찍혀 있죠. 똑같이 되도록 하는 선. 이게 바로 요 선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되고요. 그 각의 이등분선이 이제 그 변 BC와 만나는 점, 이 점이죠. 이 점의 좌표를 이제 D라고 할 때 D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는 건데, 자, 요거 먼저 알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있는데요. 삼각형을 하나 가져올게요. 찌그러진 삼각형이어도 괜찮아요. 삼각형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 이제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한다면 요 각 A를 이등분한 여기 똑같습니다. 요 각이랑 요 각 크기가 똑같아요. 딱 각을 반 잘랐다는 거야. 각을 반 자른 것, 이게 바로 이등분선이고, 이등분선이 이제 밑변이랑 만나는 이 점 D라고 했었을 때 중학교 때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이런 성질을 배웠어요.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고 배웠습니다. 써드릴게요. 즉 A, B의 길이의 비율과 A, C의 길이의 비율은, 그치? 요거 대 요거는 이제 옆에 이제 빗변, 옆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밑변 자른 거, 요거 대 요거. 그럼 BD 대 DC다라는 요런 비율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약간 하트처럼 생기지 않았냐? 하트? 그치?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쵸? 하트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의 비율이 여기가 2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해봐. 여기가 3이었으면 여기 길이의 비율도 2고, 여기 길이의 비율도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3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조금 더 스페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칩시다. 그럼 양변이 같겠죠. 여기 이제 A고 B고 C라고 해보자. 그렇다고 할 때, 요 각도 같죠? 요 각도 같습니다. 각도 같고요. 그럼 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A라는 각을 반으로 딱 자르잖아? A라는 각을 반 잘라서 딱 내려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면, 결국 저 각의 이등분선 성질에 의하면 이거 대 이거는, 근데 이 양변의 둘의 길이가 서로 어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잖아. 이 길이랑 이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가 같대. 근데 요것도 비율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이거랑 이거 비율 똑같으니까 얘 비율도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야? 요 D는 둘의 비율이 서로 동일하다고. 요거 비율과 요거 비율이 동일하다고. 1대1 비율이라고. 그치? 이게 1대1 내분점이란 거라고. 비율 똑같으니까. 1대1 내분점? 즉 점 D는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요. 그래서 요 B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요 변 같고, 요 변하고 요 변 서로 같고, 밑변 서로 같고, 각 서로 같으니까 이게 두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합동이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평각이기 때문에 90도씩 날아가게 되는 거죠. 네, 90도씩.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게 돼요. 여기도 수직이 되게 됩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이등분하면서 동시에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각의 이등분선 성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의 이등분 성질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수직 이등분이다까지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올까요? 일로 오시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얘도 지금 이제 각의 이등분 선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길이 알고 싶죠. 요 길이 알고 싶고요. 이 길이 알고 싶어요. 그래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비율로 이용해서 얘가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 A, 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점 A와 점 B를 잇는 선분이기 때문에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되게 됩니다.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되게 돼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루트 x좌표끼리 빼죠. x좌표끼리 빼주면 1이죠.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주면 8이죠. 그럼 8의 제곱이 되게 돼서 이 계산하면 루트 6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AB의 길이가 되고 얘가 루트 65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AC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AC는요, 점 A와 점 C죠. 점 A와 점 C. 점 A와 점 C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점 A와 점 C 사이의 거리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X좌표끼리 빼주면 7이죠. 그럼 7의 제곱 49겠네요. 더하기 Y좌표끼리 빼주면 4 혹은 마이너스 4 뭐 둘 다 상관없죠. 그럼 4의 제곱이니까 이 계산해주면 루트 6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65가 되게 돼서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걸 파악하면 끝났죠.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뭐 한다고?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 길이는 사실은 BD의 길이와 DC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직각도 되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돼서 점 D는 교실로 들어가 수학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점 D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상 점 B와 점 C의 중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중점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점 D를 구하는 공식은 어렵지 않죠? 점 D는 구해볼까요? 중점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X좌표끼리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하면 되는 거니까 4고요. Y좌표 2분의 2개 마이너스 3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어서 좌표는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요 길이 구했는데 색깔을 좀 칠해볼까? 만약에 요 길이를 구했는데 요 길이가 예를 들어 3이었고 요 길이를 구했는데 요 길이가 2였으면 이 점 D는 어떤 점이 되게 되는 거야? 3대2 내분점이 되게 되는 거겠지. 그치? 네, 지금 2학년 애들이 안녕을 해가지고 안녕해줬어요. 네, 아무튼 비율을 이게 똑같으면 1대1 내분점인 거니까 중점이 되게 되는 거고 얘가 예를 들어 3이고 얘가 2였어. 그럼 얘는 3대2 내분점이 되게 되는 거죠. BC의 3대2 내분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분점과 무게중심 가지고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